안녕하십니까. 오다콘 2026년 두 번째 팀 플라스틱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조용준, 환경공학과 조용준. 환경공학과 장요한입니다. 저희 발표는 먼저 어떤 국가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국가를 선정하고 어떤 문제 인식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 거고, 이 핵심 아이디어를 나라에 도입을 하게 됐을 시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죠? 혹시 저희가 선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신지 좀 눈치 좀 채셨을까요? 지금 대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 베트남은 현재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서로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는 관계입니다. 또한 저희 나라가 ODA를 수출한 실적 중 지원 규모가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협력국으로서 저런 교통, 보건위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82억 달러, 하나 58조 규모의 재정 규모를 마련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 재무부는 녹색 전환 및 미래 혁신 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치할 예정이고, 저희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한 지원으로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방안 또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플라스틱이 선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2번 항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청정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술 원조를 통해서 베트남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환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실 성장통이 올 만큼 키가 크진 않았는데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분리수거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약 70%가 매각 또는 매립 또는 소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 또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베트남의 화력 발전소 부산물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60%를 화력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석탄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80%가 전부 부산물, 플라이애시, 비산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2,500만 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2,500만 톤 뭐 상상이나 가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인터내셔널 홀을 전부 비산재로 채웠을 때 이게 340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1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나 많은 비산재가 전부 토양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비산재 안에는 원래 석탄에 들어있던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금속이 2차적으로 토양에 유출이 되면서 뭐 미나마타병, 이따이따병 등 그런 2차 그런 그 납이나 그런 중금속 축적 질병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이 폐기물이라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이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분리수거 배출이 지금 제도화돼서 투입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빠르게 분리배출 보상형 시스템을 투입을 해서 먼저 파일을 선점을 하고 안정적인 폐플라스틱의 재료 수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산재와 폐플라스틱을 섞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거업자, 폐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업자, 그리고 이거 시민 또한 이거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 미관 등
여러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보이게 순환 구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취업이 먼저 분리수거를 하신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신 분들의 폐플라스틱이 수거업자에게 전달이 되고 여기서 수거업자에서 전달이 된 것에서 업사이클링 하기 위해 세척 및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보상형 분리배출 제도의 핵심이 될 만한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스틱은 각 성분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들께 제공된 이런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해도 그 가치가 충분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PET 같은 경우에는 높은 포인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로폼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포인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피지컬 AI 기능을 도입한 자동으로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수거함이 위치해 있는 곳을 손쉽게 아주 간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기능을 탑재를 할 예정이고, 이 인프라를 제공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을 삽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 보상형 분리배출 제도로 인해서 받은 포인트를 온라인 마켓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분리배출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값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폐플라스틱이랑 비산제를 둘이 합치는데? 그럼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냥 이렇게 더한다고 해서 단순히 뿅 하고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우선 저희가 화력발전소에서 수거한 비산제를 전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인체에게 위험한 중금속을 제거를 한 후 건조를 하고 크러싱한 플라스틱을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그 후에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용출 시험을 통해 인체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것을 다시 시종 제품으로 만들어 실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거는 정말 간단한 예시일 뿐입니다. 저희 플라스틱 팀은 딱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플라스틱도 결국에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가장 용이한 점이 열 성형이 정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학부생 수준으로도 플라스틱으로 뭐 만들지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익숙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고도화가 된다면 이런 스피커, 뭐 콘센트, 뭐 TV, 몰드 그런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라스틱 모델이 제공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친환경 기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모델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 또는 사업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으며, 어, 시민들은 이 인프라를 제공받음으로써 좀 더 깨끗한 도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공을 잘 살려서 협력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DA에서는 ODA 개발 협력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섹터의 전문가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잘 살려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이제 한국 공여국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원국이 아닌 공역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순환경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최근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만드는 거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ODA라는 것이 공유국에서 수원국에게 노하우 같은 걸 전수해주고 그런 부분들 공유해주는 측면이잖아요. 공유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시기적절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서 베트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의 중금속 제거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었고요.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에서 비산재를 활용해서 건물 또는 집안 안정재를 제작을 하는 그런 연구를 충분히 많이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상용화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인천과 또 옥천에 있는 산업체가 중금속 제거를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어쨌든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구상하시는 뭐 순환경제 모델이 활성화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영업 수준이 올라올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 사람들의 뭐 일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영업력을 또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어느 정도 이용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하지 않는 쪽으로도 분명히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투입했던 자원들이 많을 거잖아요. 뭐 수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럼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것들이 또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가 결국에는 플라스틱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산재를 섞음으로 인해서 기존 플라스틱보다 더 강한,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한다기보다 결국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잘 가공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던 그런 기업들일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조금 더 부가적인 기술을 배울 것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문제 제기도 좋은데, 일반론적인 얘기를 그 자료라든가 많이 해보면 실제, 이렇게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현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해법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발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약간의 터치라고 실제 현재 사정을 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이 좀 있었더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이런 건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성공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그 베트남을 좀 비교를 하는 게 베트남에서는 어떤 모델이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데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모델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라든가 일종의 좀 그 대안을 좀 제시한다라든가 실제 그 상황을 좀 따져보고 어떤 해법을 마련해서 제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